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유에 대한 일부를 하였고, 오늘은 나머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지도가 하나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황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낙양이라든지 정주, 가이펑부라고 해서, 개봉이라 그러죠. 과거 송날할 때 수도를 냈던 낙양하고 개봉, 가이펑, 그 다음에 여주, 청량사,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사 같은 경우에는 청량사 요지가 1985년도 이제 600 위안의 이제 접시 하나를 이제 구입한 게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 이런 요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 보고서를 썼고, 그에 이제 1989년도부터 98년도 약 10년간 이제 청량사 요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 청량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30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50년, 30년 전에 청량사에서 다 가져왔다 발굴을 하게 되면 일절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죠.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발굴해가 가져왔다. 누가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판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내가 막 팔아먹기에 바빠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 점 400억입니다. 파편만 하더라도 몇 억이나 되죠. 근데 그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자기가 진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팔겠다고. 중국에 그런 거 있으면 중국에 바로 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얘기들 하는, 특히 유튜브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반복하는 유튜버가 누군지를 잘 보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게 돈 버는 거고, 그래야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도자기에 좋은 물건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도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도자기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었다는, 이게 어떻게 해서 대형 박물관에 왔냐는 거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북송을 통해 가지고 쭉 갔죠. 그래서 송나라에서 청나라로 가가, 청나라에서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사서 대형 박물관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어디 가가 있다. 이게 바로 히스토리고 이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판매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정이 3개가 있죠. 지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심이 지정대라는 것인데, 지정대에 3개의 지정을 다운한테 톡 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전체 밑에 있는 지정태까지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또 그런 기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요가 3579 홀수여만 진품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짝수는 진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자면, 이게 대만박물관에 그 소장되어 있는 수선반입니다. 수선반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선반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헌이나 그림 속에서 이제 이런 모형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지정 6개가 있는 것이고요. 보면 또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복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유약을 다 묻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닥에 지정을 꼽죠. 대고 있다가 다 끝나면 지정을 똑 떼면은 그 쌀알 같이 그렇게 이제 지정이 이제 딱 그 지정면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소법이라는 것은 입부분, 구연부 부분은 유약을 칠하지 않죠. 유약을 칠하면 들어붙어 버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이래 가파를 씌워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려면 이 부분이 입에 닿으면 까칠까칠하겠죠.
그래서 이게 망구라고 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씌우는 겁니다. 그런 기법이 이제 복소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정태에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다 굳고 난 뒤에 이렇게 탁 떼면은 이런 게 이제 여요나 우리가 보던 이런 형태의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지휘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 보고 이제 다 만들고 난 뒤에 감시관, 검열관한테 가져가서 확인을 하죠. 규정에 맞는지, 규격에 맞는지, 문제가 없는지 다 보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쓰지만 문제가 있으면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것들, 깨어버린 것들을 이제 요장 주변에 요장 쓰레기가 있죠. 도자기 쓰레기. 거기에다가 쫙 묻다 보니까 세대가 흐르고 시기가 흐르고 연대가 흐르면서 아래쪽은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쌓여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발굴하고 난 뒤에 어느 시기에 어떤 도자기, 어떤 색깔, 어떤 유약, 어떤 성분, 비율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진품, 가품을 나누고 그 진품, 가품을 나눌 때의 그 성분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성분 검사하는 X성 형광 분광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도구를 써서 진품, 가품을 중국 정부에서는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품만 된 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이제 있는 거죠. 이래 보면 이게 여요라고 되어 있죠. 여요청자라고 했으면 기둥 7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박물관에 7개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요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든 좀 대표적인 도자기 특성, 대표를 하는 도자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삼채, 당나라의 당삼채, 원청아, 원나라 청화, 백자, 그 다음에 뭐 걸륭, 청나라 때 범랑채라든지 송때는 여요, 5대 요 중에 가장 어떤 이 여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을 보면 지금 고궁에서 수장되어 있던 것을 지금 반출하고 있죠. 고궁에서 수장되어 있는 것이 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반출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궁전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친왕 때에 그 야마나카 상해의 당주가 수천 점을 구입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기물들이 반출이 되고 난 뒤에 일본으로 또 팔려나가고 이렇게 다 나갔으면 중간중간 이런 물건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빠져나가면서 외국으로도 반출되고 국내에도 또 중국 국내에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게 또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유로서 또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그때 일본에 한참 많이 나갈 때에 대한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등 미국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요가 그래도 근거 있게 에비던스 있게 판정되어 있고 모두 인정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과 일본, 미국에 이런 이유로서 나가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중국에서 90몇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것만 90몇 점이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것도 많겠죠. 일일이 중국에서 다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단 예로 본다면 1985년도 600위안으로 그 청량사에서 그 주변에서 구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여요 같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1989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약 10년간 발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청량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 중에
그렇게 팔려나간 것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또 팔려나갔거나 또 도구를 했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 주변에서 틀을 파다가 밭 일을 하다가 또 집을 짓다가 이제 나왔던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팔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청량사 여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가치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만약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이 청량사 여유나 다른 여유가 맞다는 중국에서 인정을 하고 외국에서 인정하는 성분부터 그 다음에 잠자리 무늬부터 시작해서 새벽별이 있는 것처럼 등등등등등등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다는 것을 다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의뢰를 해야만 인정을 받기가 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래 보면 1932년도였죠. 1932년도에 북경 고궁박물관에 여유가 19점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932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몇 점 없는데 지금 100년 후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소장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하나는 다 진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일 수도 있습니다. 방도 걸륜 방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송나라 진품, 20년간 만들었던 진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진품이 만약에 이력이 있어서 이력이 있고 하나가 한국에서 나온다면 그는 또 수백억 원으로 또 상한가를 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고궁 금복관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또 그에 있던 보물이라든지 주변에 거는 불이 타기 전에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옮기는 게 모두 옮겼다가 제자리에 다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좋은 걸 아니까 화재의 상황에서 누가 가져가든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귀하다는 걸 아니까 숨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흘러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이가 이야기를 하죠. 내 거 다 가져갔다고, 누군가 자신의 보물을 훔쳐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물들이 어쨌든 분실이 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실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지 못한다면 국외로 반출이 된다는 거죠. 일본이나 뭐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보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20만 원, 30만 원, 5만 원에 그 중국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도자기, 싼 도자기, 공장 도자기에 섞어서 들어오겠습니까? 섞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품인 걸 안다면 그게 20만 원, 200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럼 그걸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가격이 수천만 원대를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거는 수천만 원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10만 원, 100만 원에 판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팔고 사는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샀을 때 소유를 할 때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사는 사람이 똑똑하면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밑에 유약을 다 바르지 않고 굽는, 정상적으로 갓발이 이렇게 청으로 쌓아서 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소법이라고 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연부 쪽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굽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망구라고 해서 그 유약을 바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망구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그 망구, 유약이 바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망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가면 됐죠. 지금 망구를 해야 될 부분, 복소법으로 지금 유약이 지금 없는 부분이죠. 없는 부분이 이렇게 굽습니다. 일단 망구를 하는데 아마 망구된 부분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하궁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가이펑이라면 이제 이게 개봉이라는 곳이죠. 가이펑이. 이 개봉시에 지하 한 8에서 9m 정도 아래에, 지금 8, 9m 아래에 이 지하궁전이 위치해 있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 수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밑으로 이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발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이 황하강, 황하를 기준으로 지금 보면 가이펑이라고 해서 개봉, 정주, 그 다음에 낙양 이쪽, 그 다음에 이 여주, 뭐 우리 여요논, 여주, 여주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청량사, 그 다음에 단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아랫부분이 송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금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나중에 금나라가 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난 뒤에는 굽지를 못 하겠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송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소멸되고 도자, 요장이 없어지다 보니 결국은 그때 시대 때 만들지 못한 이제 여요가 남아 있는 게 이제 94점이다라고 이제 이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600위안으로 이제 샀죠.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 접시를 산 사람이 왕류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 왕류센이 이제 이 지방에 아마 관료로 간 것 같습니다. 뭐 일종 뭐 지방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갔다가 이걸 이제 600위안에 이걸 하나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0위안을 사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 옛날 문헌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찾다가 이게 정말 그때 시대의 여요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난성의 신규 회원으로서 보풍요의 역사적 성과 및 여요와의 관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제 회의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연구 논문에서 자신이 600위안을 주고 산 도자기 접시를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전류, 장대구이, 뭐 중국말로 들은 것인가요? 장대구이, 세 개의 못자국, 지정자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제, 몸, 하늘색 유약, 얼음균열 무늬, 옥처럼 촉촉하지만 유약 색상이 약간 어둡고 폐기된 제품일 수도 있다. 송오대 명가의 첫 번째 요로 알려진 여요의 가마터는 그 가이펑의 청량사 도자기 구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청량사 주변이 이 여요를 발굴할 수 있는 또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보고에 의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85년도에 샀고 86, 87, 88 지나고 89년도부터 9년간 발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에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청청류를 사용했다. 빅렬 이제 문에 파편 무늬가 있다. 옥처럼 뭐 색깔이 이렇다. 등이 해가지고 이제 매미 문양이 있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1985년도 전에는 세상에 나오지 않다가 1985년도에 구입이 되면서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게 박물관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988년도에서 98년도에 10년간 이제 이 청량사에 대한 부분과 요 보면 청량사 요지 주변에 이걸 10년 동안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사가 되겠고요, 내부에. 그래서 이러한 파편들이, 청자 파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출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량사 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천청료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도자기류가 뭐 한 4, 50점 정도 이제 기형별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에 보면 이제 이 문헌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과거 문헌이죠. 나는 만호가루로 만든 여요 유약을 본 적이 있다. 색깔이 독특하고 유약은 지방처럼 두껍고 매끈하다. 그러나 유약의 갈색 반접은 개 발톱과 같다. 만호가루로 유약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옛날 문헌에 나와 있던 이제 여유를 만드는 과정, 만호가루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규소죠. 규소고 이제 이산화규소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옥시드라고 이제 그 학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규소라고 하는 실리콘 옥시드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가루를 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천청류라든지 투청류라든지 동청 이게 쓰는데 주로 이제 차가운 느낌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나옵니다. 주로 이제 균류라든지 뭐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1차 요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차 요변에 끝납니다. 그래서 균류 같은 경우에도 1차 요변으로 끝나고 그 요변 상태, 불에 의해서 조화된 그 상태의 문양을 보고 또 즐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 여요는 이런 균류의 1차 요변이나 이거와 다르게 여요는 2차 변성이 2차 요변이 되어져야만 1차, 2차 요변이 되어져야만 이제 여요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요는 2차 요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칼륨과 석영 결정하고 물음표도 있죠. 칼륨과 석영 결정이 여요를 만드는 데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칼륨과 석영의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의 기포 상태 200배의 루페로 확대되어 있는 현미경 사진을 지금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중국에서 그 과학 감정을 하고 하는 데서 이 기포 사진을 가져왔을까요? 기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기포 사진을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포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정품, 진품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기포만 본다고 안 하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 2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청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포가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고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비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대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 이게 진품이고 이거는 가품이라고 나온 겁니다. 여유의 가품은 이렇게 나오고 여유의 진품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200배를 눈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확대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외국에 나가서 확대경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홍콩에 나가서 배웠고, 또 홍콩에서 확대경으로 쓰는 걸 일일이 하나 체크를 했고, 그 속에서 성화잔, 개영배, 닭잔이라죠. 그 닭잔 진품에 대한 확대경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곰팡이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포 사진을 보면 이제 가품은 오른쪽 거는 가품이죠. 쥐어버리고 이제 진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진품이라고 이제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여요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요에 대한 기포나 이 상황을 보면 여요인지 균요인지, 균요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툭 보면 0.1초, 2초만 확대경에가 보면 바로 여요인지 균요인지 압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균요를 여요라고 해가지고 막 꽃잔이라고 해가 막 팔죠. 균요와 여요. 물론 꽃잔 균요도 있고 여요가 있는데 색깔이 천청류를 쓰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청류만 썼다고 해서 여요나 균요도 천청류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 지금 기포 상태고, 근데 기포 상태인데 지금 요 보면 허연색이 뜨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요 보면 석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요 보면 석영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산화규소 아까 봤죠. 그래서 이산화규소의 결정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칼륨과 이제 석영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이제 냉각 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요변에 이제 비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차 요변이 일어나야만 이제 여유의 색깔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포 확대를 하면서 이런 내용, 2차 변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비밀을 해놨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것이 2차 요변의 비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칼륨과 석영 생성에 대한 부분, 이산화탄소의 결정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여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성분이 여유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분 검사를 할 때 성분 검사를 비파계로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검사하는 기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구가 무엇인가? 그럼 그 기구로서 나왔던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걸 가지고 감정을 내가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우리끼리 싸움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는 사람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가 아니고 이제 뭐 여유라고 표현하는 게 뭐죠? 방여유라고 했죠. 그래서 여유란 말을 쓸 때 방은 항시 방을 붙이든지 방이 안 붙으면 여유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방이 붙었기 때문에 여유라고 하죠. 걸륨과 선덕대 만들어진 이제 부분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지금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푸른색이 뜨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산화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산화코발트를 써서 만들어 봤을 때 색깔이 나오느냐, 여유의 색깔이 나오느냐, 그게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코발트를 쭉 쓰다가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산화철입니다. 산화철을 하니까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녹색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철로 쓰니까 결국은 이제 여유의 색깔처럼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죠. 천청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아까처럼 말했지만 1186년부터 철종부터 1106년 휘종 연간 20년 동안 만들던 이 부분에서 만들던 것들이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이 요장이 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남성 밑으로 밀리고 이 부분이 그때 만들어지던 20년 동안 만들어지던 게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시대 때 남아있는 게 90몇 점이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이 된 부분이고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팔린다. 그러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팔기가 힘들다. 그건 자기만의 그 만족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돌아가실 때 순장하면 됩니다. 자기 무덤에 갖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팔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사가는 사람의 기준을 맞추는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 검사를 하게 되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성분 분석표에 뭐라 되어 있냐면 청량사유에서 조사한 것들에 대한 미량의 이산화티타늄도 포함되어 있고 알루미나가 풍부하고 이 금속 산화물은 신비한 여유색의 근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래 보면 이산화티타늄, 이 이산화티타늄이지 않습니까? O2에 티타늄, 이산화티타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알루미나 자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해서 이 비율이 이제 쭉 나오는 성분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진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이 성분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여유의 색깔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분을 검사할 때 어떤 것을 검사를 해야 그게 정확하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도구라는 거죠. 도구를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을 또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수순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성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2차 변성이 일어나야만 색깔이 나오는 데서,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진짜와 가짜의 기포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제조를 한다. 그래서 북송의 여자, 북송의 여유, 자기, 도자기는 기포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현대의 여주, 방, 그러니까 현대에 만들어진 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눈에 지금 이게 보입니까? 기포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기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이 기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되죠. 100배, 200배 확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루페, 현미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결국 여유인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또 찾아가려면 확대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물건 파는 사람도 확대경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안 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계속 자기 말만 믿고 살아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요가 3, 5, 7, 9 지정이 7개, 3개, 5개 홀수가 진짜라고 그런 사기꾼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부분, 왼쪽이 지금 품입니다. 복소. 그래서 이제 청량사 여요에서 이제 출토된 거죠. 출토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파편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되고 있다. 출토한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고 표면을 또 확대해 보면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약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약 색깔 푸른색이 겹치는, 유약이 겹치는 데는 푸른색이 띈다라고 하고 이렇게 푸른색이 띄죠. 그리고 이런 표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도자기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 속에서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400억짜리 팔게 되죠. 12년, 17년대도 팔고. 그래서 이거는 무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밑에 보면 일본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방송에 나왔던 건데 무문이라는 건 아까 빅릴문이 있다고 그랬죠. 매미 날개의 무늬처럼 밑에 있는데 무늬가 없다. 그래서 대만 박물관에 있는 것은 무문이다. 특이한 경우다라고 했고 그게 개박그릇으로 쓰이던 게 이제 그게 결국은 아주 특이한 수선반 여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은 이렇고 또 확대를 하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현재 고궁박물관은 몇 개 있고 이렇게 되어가 있고 송여주천 정류 북경 고궁박물관이 이런 게 있고 박물관이 이렇게 있다. 21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고궁박물관이 있는 것들이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성교가가 그러니까 약 400억에 팔린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400억의 여유가 팔렸다면 400억에 팔리는 이력 히스토리가 뭐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려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60억에 팔렸습니다. 18년도에 그제. 그래 보면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팔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접시 사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청류하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는 이제 그 얀지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에서 1980년도까지 70살 동안 살아난 사람인데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소도비 런던에서 1980년 12월 16일 날 295번 품목으로 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콘양이라는 사람의 컬렉션에서 홍콩 소도비에서 1986년 11월 18일 29번 품목으로 또 판매가 됐던 겁니다. 계속 판매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160억 원에 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400억 원에 팔린 거, 이거는 지금 이 안에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의 유명 수집가인 아이보리 클라크 여사가 수집을 했답니다. 30년대, 70년대, 약 40년간, 1930년대부터요. 그래서 1936년에 두 사람은 한 개를 대형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다른 한 개는 1937년 프랑스 전시회에 전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970년에 이 작품 중 하나를 일본 수집가가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는 이 수집가가 보여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1990년대 초에 일본 수집가들은 자신의 컬렉션을 은행에 저당 잡히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경기가 안 좋고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이제 저당을 잡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2018년도에 나와서
400억에 팔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이력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팔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고가로 팔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팔린 사람이 또 소도비라든지 내고 그 소도비에서 또 나갔다가 다시 또 팔리고 사고 그 이력 때문에 그리 비싼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400억에 팝니까? 그 이력이 없이 어디서 가져온 거며 또 어디에 있다는 거 그게 또 진품이라는 보장까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20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팔고 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품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초보자들이 그냥 마치 그걸 사면 외국에 몇백억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속고 자꾸 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께 있다면 하나하나 공부를 하십시오. 그 가치가 비록 몇백억은 아니더라도 몇 억이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유입니다. 이런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수선반이고요. 여유입니다. 유약 처리 한번 보십시오. 옆모습이고 뒷모습이고 이게 이제 청나라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고서적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또 그 빈이라 그러죠. 빈이나 그 후궁들이 있던 거처하는 곳에 이제 있던 그런 어떤 화서 이런 데에 들어가야 돼. 이게 수선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나라에 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쭉 있지만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만구 처리했던 거고요. 이게 있고 여기 보면 저 키가 있죠. 이게 보면 수승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빈이나 그 첩들이 황후가 아닌 첩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그 궁전 이름을 이래 적어 놨죠. 그리고 이런 등등등 것까지 이래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현재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성분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출토품에 대한 데이터, 성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뭐 수십만 점, 수백만 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연구를 하고 하면 얼마나 체계적이겠습니까? 그에 맞는 도구들, 또 그에 맞는 도구들을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번에 유명한 분이라고 했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칸 브루크스 컴퍼니 회사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문화유산 기술부서와 중국 문화유산 기술부서와 연계하여 궁전 박물관 유물부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데이터를 다 낸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 후이빙과 유청룽은 모두 세미나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현재 우리의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그 기구를 이용한 성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 휴대용 X성 형광 분광기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걸 사용하여 40개의 완전한 장치에 대한 비파괴 검사 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공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기계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세되어 전해지는 유물 31점, 그 다음에 남송 왕조의 공식 가마 유물 석점,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의 방을 한 모조 유물 6점 해서 40점을 이제 성분 검사를 이렇게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은 장공항 요지 표지석이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장공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장공항 요지에 보면 2006년 5월 25일 뭐 이래 돼가 있죠. 2006년 5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2017년 6월 9일 뉴저시 인민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트 비석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인정이 된 것은 2017년도니까 2006년도에 공포를 하고 저게 설립된 것은 2017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상하이 박물관에서도 이 기계를 휴대용 형광 분광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안성의 보풍 청량사, 여주의 장공항, 그 다음에 뭐 절강성의 뭐 항저우, 노동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계로 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계로 정부에서 이용을 했다면, 공신력 있게 가져간다면 이러한 기구도 사용되어지고 자신의 물건이 적어도 이 성분 검사를 해서, 이 기계로 사용한 성분 검사로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중국에 어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장공항요에서 나와 있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물건들, 또 이런 도자기들, 청량사에서 나왔던 도자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그 기계로 다 검사를, 성분 검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출토품이죠. 출토품이니까 가짜가 아니죠. 진품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검사를 하고 결과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품, 가품을 나누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청량사에 대한 여유가 나온 것도 1985년도 그 장류센이라는 사람이, 왕류센이라는 사람이 이 600위안을 주고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량사를 발굴을 하였고, 1988년도에서 98년도까지 10년간,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알려지지, 중국 땅이 워낙 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겠죠. 또 그게 섞여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을 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통적인 여유를 만드는 과정도 봤고, 마누석을 이용하는 거, 마누유를 만드는 거, 그리고 청량사라든지 노후동 묘지라든지 장공항 묘지에서 꺼내놓은 물건, 공박물관에 있는 여유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현대의 여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1차, 2차 여변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틀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 틀에서 빼내죠. 이렇게 유약을 묻힙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런 유약의 형태를 이제 섞겠죠. 그리고 이제 소성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 온도가 어떻는지 그 유약을 묻히고 난 뒤에 빼고 난 뒤에 식혀 봅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한 개가 있는 게고 안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씩 빼면서 색깔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색깔이 바래지지 않도록 그 색깔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식히면서 이제 이런 색깔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색깔이 되어졌을 때 식히고, 지금과 같은 것들이 이제 공예품이라고 표현하죠. 신작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1, 2편으로 말씀드렸던 여유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그러면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다양한 감정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감정법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중국에서,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또 미국 기계를 가져와서 인정하는 그 기계가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그럼 성분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계가 많은데, 정말 신뢰도가 높고 인정하는 기계를 사용한 감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나왔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해지는 기물이라면 자기들이 또 감정하지 않겠습니까? 육안만 감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안으로 어떻게 다 감정합니까? 아까 같이 기포가, 송대의 기포와 그 다음에 그 일반 현대작 기포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진품 가품이라고. 그 루페를 왜 만들어졌고 루페가 사용되겠습니까? 중국 감정가들이 왜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포 공부를 하려면 서울의 중앙박물관에 가면 기포 보이도록 디지털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십시오. 송나라 때 기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광주박물관 가도 있습니다. 기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요즘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기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포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량사 여연이 뭐 막 얘기를 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 보지도 못하고 기포 공부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과정도 모르는 분이 물건 팔기에 급급해가 여유가 지정이 3579 홀수면 된다. 뭐 아이고 어쨌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데서 사지 마십시오. 그래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곳들이 많다면 그래야 정품만 파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자신 있게 설명하고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고 사는 사람도 정품을 비싸게 사더라도 정품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모은 또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지만 어떤 좋은 인연에 대량으로 많은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몇 개 정도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리고 뭐 외국에 판 적이 있느냐 뭐 등등등 그거는 팔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몇 지인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방송상에 불필요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진품, 진기한 도자기가 있으면 그것은 다 100% 팔리니까 일단 그런 것이 있는지 집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포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품에 다가서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집에 가지고 계신 도자기들 중에 얼마나 진품에 근접하고 있는지 또 정말로 진귀한 진품이 있다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국에 지금 소장가들 중에 어느 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스로 자가 셀프 감정법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있다면 저와 소통하는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셀프 감정하는 방법 적어도 중국에서 원하는 기준만큼은 알려드리고 그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스스로 집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자기 특히 뭐 여요가 3579 지정이 홀수여야만 진짜다 등 그런 거짓말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큼 모른다면 모르는 만큼 그 사람들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십시오. 똑똑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구입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가성비 좋게 사서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지 못하는 시래기 같은 기물들을 집에다 자꾸 모아놓는 게 결국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또 그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 망치는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공부라든지 돈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기물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